김민재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 김민재에게도 또 나아가서 독일 사회에도 희비가 교차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21일 새벽에 열린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 라이프치히전,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 또 현지 반응, 리뷰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 볼입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이고요. 오늘 21일 새벽에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분데스리가 15라운드가 있었습니다. 15라운드지만 16이 아니고 15라운드지만 이번 경기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의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선두를 잘 지키고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중에서 가장 일찍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15라운드 다 끝난 뒤에 승점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선두를 지켰다. 전반기를 단 1패로 마무리했다라는 점입니다. 경기를 요약해보면요, 아주 다이나믹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후, 킥오프 후에 한 30초 정도 만에 바이에른의 무시할라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라이프치히가 반격을 하자마자 2분이 되지 않아서 셰슈코의 동점골로 1대1을 만들었어요. 2분이 되기 전에 두 골이 난 건 독일 기록을 경신한 거라고 하네요. 막 1분 전에 한 골 나는 경기는 흔히 있잖아요. 10몇 초 만에 첫 골 이런 건 많이 있는데 2분 전에 두 골은 독일 기록 경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방을 얻어맞았지만 바이에른은 크게 휘청이지 않고 곧 회복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공격에 들어갔고요. 전반 25분 라이머, 36분에 키미히 이렇게 전반에 두 골을 넣으면서 3대1 만들었고, 후반전에는 사네와 데이비스의 골까지 나오면서 5대1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초반에 굉장히 웅크리고 나왔어요. 이날 부상에서 회복할 줄 알았던 에이스 사비 시몬스가 결국 못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점이 이어지면서 뒤늦게 공격으로 전환해보려 했지만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다양한 득점 루트가 잘 터진 그런 경기였고요. 라이머가 공격에서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결국 골까지 넣었어요. 이 득점이라는 게 멀리서 한 게 아니고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흔히 언더래핑이라고 하죠. 문전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격 가담을 하고 올리세가 준 패스를 무려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했거든요. 이렇게 공격면에서 굉장히 실적이 많았고 반면에 약간은 좀 너무 올라가느라 뒷공간을 노출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커버하느라 힘든 장면도 가끔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의욕적이었나 했더니 경기 위점에 보니까 분유버프였습니다. 분유캠프 대열에 합류했고요. 48시간도 되지 않는 가까운 그 시점에 첫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도 아직 휘몰아치는데 감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직 감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들리진 않겠지만 라이머 선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날의 맨 오브 더 매치, 저는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를 공수하면서 많이 해줬다. 수비 면에서 라스트맨 태클, 이제 마지막 태클, 결정적인 태클을 한 2-3개 정도 했고요. 공격 면에서도 어시스트, 게다가 득점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가 바로 옆에 있고 보통 파트너처럼 뛰는데 김민재가 통증을 달고 요즘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100%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빠른, 세계적으로도 거의 제일 빠른 데이비스가 옆에서 그 많은 공간을 커버해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 양면에서 큰 힘이 됐고요. 바로 지난 마인츠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프메카노가 없어서 김민재 좌우가 거의 텅 비었었는데 이번 경기 김민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현지 중계에서 이제 선수들이 와가지고 찐 선수, 이제 안 찐 선수 같이 막 축하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팬들과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토 히로키가 있었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가 옆에 붙어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토 히로키 선수는 이제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모자만 쓰고 있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걸 간단하게 하려다가 독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냥 취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히로키는 모자를 벗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히로키 친구 후반기에는 꼭 복귀해주기 바랍니다. 민재 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김민재 선수 중심으로 경기를 요약해보면요. 일단 김민재는 첫 실점 상황, 유일한 실점 상황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실점 상황에서 상대의 스트라이커 로이스 오펜다, 제가 이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바이에른에 온 뒤에 김민재가 맞닥뜨리는 공격수 중에 제일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죠. 약간 스피드 1, 2에 가까운 느낌인데 스피드만큼은 거의 세계 탑을 다툴 정도로 좋거든요. 이 오펜다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펜다가 특기인 스루 패스가 아닌 자기 발밑으로도 패스가 있는데 센터백을 등지고 있다가 돌아 들어가면서 흘리면서 뛰기,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김민재가 이거를 막지 못하고 한번 뚫리면서 그게 오펜다가 측면을 두두두두 달려간 다음 중앙으로 준 공을 바로 세슈코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 수비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오펜다한테 뚫린 건데 오펜다가 골을 넣은 건 아니고
세슈코 쪽을 막지 못한 선수들도 있으니까 한 두세 명 정도의 뭐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김민재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그런 실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후로는 김민재가 좋아졌어요. 전진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되 가끔 가다가 뭐 팀 전술이 기본적으로 수비라인이 높은데 전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펜다가 측면이나 하프라인쯤에서 공을 받을 때 김민재가 붙어가지고 미리 막는 거를 이후로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첫 실점 이후에는 제가 딱 기억나는 것만 2개 성공을 더 많이 하면서 오펜다를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의 실수를 김민재가 커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딱 기억나는 게 키미히와 우파메카노 사이에 패스미스가 있어서 공이 흐를 뻔했는데 김민재가 좋은 위치 선정으로 뒤를 지켜주고 있다가 흘러나오는 것을 재빨리 주워서 무마해주는 모습. 이런 게 사실 수비 스탯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김민재는 공격면에서도 좀 위력적이 있었는데 일단 세트피스에서 가담해가지고 코너킥 헤딩슛을 하나 했어요. 근데 헤딩슛이 빗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헤딩슛 하나 했고요. 그리고 득점 상황에서 기점 패스를 하나 했습니다. 팀의 4번째 골이었죠. 수비진에서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줬고요. 데이비스가 좋은 터닝 후에 빠른 전진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김민재, 데이비스, 사내 간결하게 이어지는 빠른 공격 전개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좀 리더십 있는 모습, 파이팅 넘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본인 플레이만 그런 게 아니고 데이비스가 오펜다와의 속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공을 잘 걷어냈을 때 김민재가 다가가서 포효하면서 뭐 있잖아요. 잘한 선수 앞에 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비진의 리더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거 외에도 선수들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경기장 현장에서 본 정전 기자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수비진의 리더로서 거듭나고 있는 김민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보죠. 자, 풋몹 기준의 스탯입니다. 이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평점, 그러니까 뭐 누가 매긴 게 아니고 아시죠? 세부 기록을 통해서 산출된 산출 평점으로 7.3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평점입니다. 하지만 워낙 잘하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바이에른 팀 내에서는 페레츠 골키퍼만 6점대라서 페레츠만 앞서고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9명이 김민재 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라이프치히는 졌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에 가면 김민재가 거의 1등 수준인 그런 평점이고요. 스탯을 보죠. 볼터치 81회, 패스 성공률 93%로 66개 성공, 공격 지역 패스는 2개, 롱패스 총 4회로 공동 1위, 가로채기 성공 1회, 리커버리 성공 5회, 걷어내기 1회, 볼 경합 승리가 6회, 지상볼 경합 승리가 그 중에 1회, 공중볼 경합 승리가 5회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김민재 평점이 왜 약간 낮은지 이걸 이 스탯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김민재는 원래 공을 만진 횟수, 패스 횟수, 수비 행동 횟수, 그리고 이제 공격 지역으로 투입한 패스 횟수 이런 게 거의 뭐 팀 내 1위, 경기 1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날 보면은 대부분 한 5, 6위 정도입니다. 특히 공격 지역으로 투입한 패스가 겨우 2개. 이거 김민재 치고 엄청 적은 거거든요. 뒤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걸 스탯으로도 볼 수 있죠. 앞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지향한 이날 김민재였습니다. 후스코드는요, 뭐 비슷한 스탯을 가지고 산출하는 사이트인데 아시다시피 뭐 대체로 풋몹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6.9고요. 역시 팀 내에서는 페레츠보다만 높고 상대팀에 가면 좀 최상위인 이 정도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전반기 기록을 보면 전반기 분데스리가 선수가 뛸 수 있는 최다 경기 선발 출장을 기록했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데스리가 선수가 뛸 수 있는 리그 경기뿐 아니고 대표팀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리그 15경기, 그리고 포칼 3경기, 챔스 6경기, 총 24경기. 이게 이제 분데스리가 팀이 소화할 수 있는 거의 최다 경기에 가까운데 기존보다도 많죠. 기존 챔스가 더 이제 짧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 통틀면, 후반기까지 통틀면 경기수도 더 많아집니다. 아무튼 전반기 이렇게 24경기였고요. 여기 대표팀 6경기까지 이렇게 총 30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1경기에 풀타임 소화를 했죠. 이제 김민재 선수는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전 기자가 가서 이제 현지 취재를 해주는 것처럼 한쪽 발목, 다른 쪽 무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진통제도 맞고 먹고 뭐 이제 치료도 보존적으로 받고 이러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했거든요. 푹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지 평점 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는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뭐 독일 매체들은 확 깎습니다. 하나 걸렸어. 빡 이렇게 깎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비 수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 평점이 높을 수는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TZ의 평점을 보면요. 여기 지역지죠.
김민재에 대해 3점을 줬어요. 3점이면 그래도 B 정도 되는 괜찮은 평점입니다. 라이프치히가 1대1을 만든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 수비하는 바람에 셰슈코에게 득점할 공간을 내줬다. 그 상황에서는 아마 전반기 마지막 경기라 지나치게 의욕적이었던 것 같다. 이후 경기가 진행되면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저희 다른 영상 이제 앞으로 보실 텐데 정재은 기자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실점 상황에서 본인이 집중을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 조금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막지 못한 이유로 꼽았는데 티제트도 약간 좀 심리적인 뭐 의욕적이었든 집중이 못했든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미는 지역지라서 꾸준히 김민재를 관찰하고 있고 좀 통찰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서는 이제 3점을 받은 사람이 좀 많습니다. 뭐 그래도 크게 얘기했는데 4, 5는 없고요. 페레츠, 우파, 김민재, 데이비스, 고레츠카, 사네, 케인이 다 3이에요. 사실 김민재가 이제 7명의 3 중에 하나고 김민재보다 높은 사람이 4밖에 없기 때문에 TZ 기준으로는 뭐 팀 내 중위권 평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좀 좋게 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뭐 별다른 이유 없이 평점만 달랑 내놨는데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여기는 4를 줬어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위주로 이제 평점을 주는 그런 많은 매체들 기준으로는 뭐 그럴 만한 경기였다고 뭐 어떻게 반박할 게 좀 힘든 그런 날입니다. 여기서는 김민재만 4고요. 페레츠, 우파 등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은 뭐 보통 3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이 보면 키미히에게 공통적으로 1을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키미 일단 잘했어요. 스탯 면으로도 키미가 킥력이 좋다 하지만 사실 중거리 슛이나 크로스로 직접 공격 포인트 하는 거 본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날 중거리 슛으로 시즌 첫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빠져서 크로스로 데이비스의 헤딩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으로 뭐 중원에서 많은 패스 연결도 해주고 이날 킴이 상당히 괜찮았다. 뭐 2일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뭐 자격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케인도 3이었네요. 네, 이 매체에서는 교체 투입된 파블로비치도 3이었습니다. 다음 RAN 라디오 방송입니다. 원래는 이제 인터넷 기사로 평점을 내주는데요. 김민재가 3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평가가 비슷해요. 세슈코가 1대1을 만들기 전 김민재가 오펜더에게 붙어주는 게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믿을만한 후방 지원, 굉장히 믿을만한 후방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좋은 얘기죠. 헤딩슛은 불안하게도 빗나갔고 82분에 다이어가 교체됐다라고 하면서 실점 빼고는 다 잘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고 조금 올리고 해서 그냥 중간에서 만나서 3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3을 받은 선수가 상당히 많고 페레츠, 김민재, 고레츠카, 사네, 케인 등이 3을 받았습니다. 파블로비치도 3이고요. 자, 이렇게 전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후에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선수들이 떠나기 때문에 홈 팬들한테도 또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걸 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너무 떠들썩한 건 아니지만 꽃가루 빵 터지고 선수들이 막 산타 모자를 쓰고 나온다든지 간단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콩파니 감독이 왜 그런지 얘기를 했는데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같은 날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콩파니 감독이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고 마그데스부르크라고 지명만 말했지만 이 얘기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경기 시간 거의 직전 정도에 마그데스부르크 지역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일어난 사고를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마켓 가판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차량이 돌진해서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많아서 추후에 이제 연명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사망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차량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는데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건 아직 진위가 나와야 되지만요. 콩파니 감독은 이번 말처럼 굉장히 적절한 발언을 짧게 잘 하는 편인데요. 이날 경기 막판에도 또 이제 상대 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 베냐민 헬릭스 선수가 큰 부상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처치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차피 5대1이겠다. 주심이 그냥 그대로 경기를 끝냈는데 이제 축하하기에 분위기가 좀 애매한 거죠. 상선수 다쳤으니까. 그래서 콩파니 감독은 이제 멍하니 있지 않고 가서 위로해주고 또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콩파니 감독이 인터뷰 막판에 오늘의 승리자는 우리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평화를 위한 승리가 더 많았으면 한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자, 축구는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독일의 연말 연시가 여러모로 더 평화로웠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간단하게 좀 덧붙여 보고요.
분데스리가 이야기는 이제 내년 1월에 후반기가 시작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